안녕하세요. 네 번째 동영 모의고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모두 종합한 거고 새로운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거 위주로 뽑아봤어요. 이렇게요. 오늘 답안지 10분이 내셨는데 최고 높은 점수 맞으신 분은 87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10분이 72점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없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 하지만 늘 강조했던 문제, 들었던 질문들을 실수하지 않는 거, 침착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60원 점수는 그런 거예요. 반은 내실로 맞고 반 20문제 중에서 뭐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또는 뭐 찍어도 맞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가지시거나 너무 자신감 없을 필요 없다. 그렇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답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뭐 한두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조금 일찍 끝낼 거예요. 오늘 벌써 마지막 수업이네요. 참 세월은 빨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공부할 때 입고 나왔던 옷을 다시 꺼내 입으면 시험 보러 가는 날이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세간이 흘렀는데 자 봅시다. 1번 문제는 10분 중에 8분이 맞췄어요. 당연하죠. 자 보세요. 사실 1번에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만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추인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법정 추인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시기는 있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아무 때나 한 게 법정 추인이 아니다. 시기의 제한은 있다. 이런 6가지 행동을 했지만 취소 종료 전에 했다면은 법정 될 수 없고 무엇을 벗어난 후에 종료한 후에 요게 이제 법정 추인되는 거고 또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그 밑에 있는 이의를 보류치 않아야 조금 정확히 보자면 이의를 보류치 않아야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6가지 행동 앞자 따서 전, 이, 경, 담, 치, 강 이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뭐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확정 유예지는 건데 이를 보류치 않아요. 요 질문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것도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이를 보류하면 이 6가지 행동을 하지만 내가 이를 보류하면 법정 추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보류치 않아야. 그렇죠? 그 중에서 이를 보류치 않고 종료한 후에 또 갖춰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본인이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네, 알든 모르든 그것은 관계없다. 이 점도 잘 나와요.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다. 꼭 알고 해주면 법정 추인은 아니다. 이런 포인트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잘 나오는 질문이 뭐죠?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권리, 취소한 권리를 남한테 양도하는 거. 그렇지? 양도. 여기다 꼭 나오잖아요. 이 2가지. 양도, 이행의 청구는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 양도하는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답본 문제 보세요. 3번 봐보세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상대방 이행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3번이 틀렸잖아, 이렇게요. 네. 그렇죠. 틀린 걸 고르는 거죠. 네. 3번이요. 그런데 4번 봐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이 누가 양도했어요? 취소권자 양도한 건 법정 추인이다. 근데 여기 이제 살짝 바꿔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한 권리를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취소권자인 경우만. 정답 물론 3번이 틀렸고요. 그런데 그 4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 정답이 잘못됐나? 왜 이렇게 많이들 틀렸지? 나는 1번보다 2번이 더 어렵다, 쉬운데. 오히려 법정치원이 조금 암기가 있어야 되지만. 자, 42번 봐보세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2번 봐볼게요. 자, 옳은 걸 그렸어, 옳은 걸요. 이 X 건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전날 밤에, 계약이 체결된 전날 밤에 그 건물이 이미 모두 불타버렸다. 뭐죠? 원시업 불능.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이미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은 원시업 불능은, 그 원시업 불능 매매 계약은 무효. 원시업 불능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다른 거 볼 게 없는데? 이렇게요. 근데 거기 보면 은근히 난 4번 지문 늘 강조하지만 맨날 알다가도 갑자기 이제 시험장 가면 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는 것도. 자, 4번 지문 봐보세요.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강행법 위반의 무효는 무슨 무효? 철대용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대항이란 말을 뭐로 바꿔보자. 주장. 강행법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3자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항상 대항이란 말을 이 순간적으로 헷갈려. 잘 쓰지 않는 용어는요. 시험장 가면 늘 헷갈려. 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늘 긴장된 상태에서는 항상 그걸 대항이란 말을 주장이란 말로 꼭 바꿔보셔야 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절대적 무효니까. 5번 질문 참 유명한 질문이죠. 우리가 백서 문제 봤어요.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103조 위반이야. 103조 위반이라더라도 비록 103조 위반이었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이 말이 바뀌었어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비록 개별적인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 강행법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면 103조 위반이라면 무효이다. 오히려 뭐가 큰 개념이야? 103조가 큰 개념이잖아요. 이 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지금. 이 질문이 맞으려면요. 그렇죠? 비록 개별적인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103조 위반이라면 무효이다 그래야죠. 큰 개념이 바로 103조인데 틀린 질문이죠. 볼 거 없고요. 그런 질문 조심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었고 43번은 또 10분 중에 8분이 맞았어요. 오히려 이런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어려운 건 이렇게 맞는지 몰라. 저는 42번은 10분 중에 4분 맞으셨고 43번은 10분 중에 8분 맞았어요. 많이 바뀌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선생님 내가 볼 때는 43번 정도 문제를 안다는 건 굉장히 공부량이 많은 거예요. 유명한 판례들이죠.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이해는 안 되지만 3번 질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현관펜에 쫙 꺼놓고 기억을 하는 거야. 기억을. 강박에 따라, 협박에 따라. 자, 3번 봐보세요. 협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했어요. 협박당해서 증여한 경우 피해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뭘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증여를.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그냥 증여한다 얘기했지만 내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 판단해서 증여한다고 의사표시했다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진위는 있는 것이다. 다만 사기 강발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응? 그 진이란 한자 쓰면 진이 이렇게 써요. 참 내가 이 설명을 지금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질문이야. 참 이해하기 어려워. 이 진이란 말이 우리식 한자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인데 그냥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냥 진이 그러면 내 마음의 진심, 내 마음으로 진정 바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이란 내 마음으로 진정 바란다는 뜻이 아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어제 협박을 당했던 강박을 당했던 증여다 얘기했다면 진위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고 다만 강번으로 취소할 뿐이지. 이게 비진표에 해당돼 버리면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돼 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진이란 진정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증여를 얘기했다면 진위는 있는 것이다. 비진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3번 틀렸는데 5번 집은 참 유명하죠. 맞죠? 5번을 뭐라 부르는 거죠? 5번을 우리가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들. 대출명을 빌려준 자들은 비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금융기관이 그 명의를 빌려줬지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대출금 갚아야 되나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유명한 지문들이죠. 뭐 2번, 다시 한번 2번 지문, 5번 지문. 비진표시가 나오면 이렇게 판례들이 나와요. 근데 요거 알면 거의 맞았다 봐야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고 44번을 아직도 틀리는 분이 있으면 선생 잘못이 아니라 본인을 많이 반성하셔야 돼. 왜? 44번은요. 너무너무 자주 봤던 문제는 내가 맨날 부동산 민법이다, 총칙 문제들은 굵직굵직하게 나온다, 사소한 거 버리고 괜찮다 그러면서 맨날 부동산 가정매매, 부동산 은닉행위 이 중에 한 문제 만날 것이다. 근데 44번 읽어보면 부동산 뭐예요? 은닉행위잖아. 은닉행위.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소 가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내는 거. 이때 숨겨진, 감춰진 증여로서는 증여는 유효다 무효다. 증여는 유효. 겉으로 드러난 매매로서는 무효. 그래서 그 등기원이 허위기재에서 증여를 매매를 허위기재 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 맨날 나오는 질문이 그거잖아.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기억나시죠? 맨날 그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보면 2번에 그래서 실제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 났다면 그 등기는 을의 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한번 뭐로 되어 있어요? 등기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일단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물론 원인을 허위자한 건 적발되면 처벌받을지언정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 병한테 팔아먹었다면 3자 병이 선이었든 악의 3자도 관계없이 악의도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도 취득하기 때문에 갑거리 쫓아가서 악의의 3자 병한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림 안 그릴게요. 예, 뭐 줄줄 나와야죠. 예, 요즘은 2번이 틀렸어요. 요즘은 늘 반복해도 어려워. 반복해도. 자, 어쨌든 요 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고르라면 일단 44번 문제예요. 44번 문제 너무너무 최근 자주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죠. 45번이요. 45번 좀 잘 봐보세요. 45번은 많이 틀렸어요. 10분 중에 6번 틀렸으니까 좀 어렵다는 거죠. 오늘 다 봐볼게요. 다시 봐볼게요. 차고는 사례 문제 나오지도 않고 단다시 문제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판례태도 물어요. 판례를 익혀주셔야 돼요. 무조건요. 자, 봅시다. 차고에 의한 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 1번은 왜 틀렸나부터 볼게요. 자, 1번 좀 봐보세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그 진위에 동의해줬어요. 야, 나는 말이야 1000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1000제곱미터에 사인을 한 거다. 내 마음 평이었다. 내가 1000제곱미터 1000평으로 내가 알았고 도장 찍은 거다. 내 진위는 1000평. 계약서는 1000제곱미터 도장 찍었단 말이야. 근데 그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에 좋습니다. 그러면 1000평 매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그건 내가 표시를 잘못했어. 착오로. 잘못했더라도 차고자 진위에 그 진심에 동의했어요. 상대방이 인정했어요. 동의했다면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린 거예요? 잘 봐보세요. 이 착오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으려면 착오는 모든 취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되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가 되려면은 차고 일으킨 표시 자신에게 뭔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이게 중요가 되는데, 비록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내 진의에 진심에 상대방이 동의해줘 버리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없잖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잖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록 표의자가 자기 진심과 다른 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 그 진의에 내 진심에 상대방이 동의해줬다면 표의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손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중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죠.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 불이익이 없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자,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봐보세요. 우리 3번 지문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지문이 경자에 가능한 농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또 대부분이 하천부지가 되는 바람에 경작을 할 게 없어 되었다면 이는 무슨 착오라 불러요? 토지 매매 계약의 현황의 착오라 불러요. 현황. 토지의 현황의 착오라 부르는 거예요. 현황의 착오란 말이 나오면 맨날 이 지문이 나와요. 농사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농사 불가능한 대부분 토지 하천부지였더라. 경작이 불가능했더라. 토지 매매 계약에서 현황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 안 중요한 부분, 중요 부분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에 지번에 관한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서상에는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뭐죠? 오표시 무연칙. 오표시 무연칙에서는 작원인으로 취소한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5번은 뭐라 부르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어쨌든 지문 중에 누구만 등장하면 공무원만 등장하면 뭐가 생각난다? 5번. 공무원만 등장하면 동기의 유발.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물론 이 지문은 없지만 공무원 등장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을 시켜 공무원 때문에 딱 토지를 매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문이 없지만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왜 땅을 사는지를 그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 물론 여기 지문은 없어요. 더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맞는 지문인데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 증여한 경우에는 비록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왜 증여하는지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여기 없지만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다 맞는 질문이야. 1번 지금 그렇구나. 표의자가 비록 잘못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의 표의자 진의를 이해해주고 진의에 동의했다면 표의자 자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1번 틀린 거예요. 그 질문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6번 문제 봐볼까요? 46번 문제. 몇 명 맞았어요? 그럼 이거는 10분 중에 한 분 맞았군요. 한 분? 그러면 본인이 틀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괜찮아. 왜냐하면 근데 여기 보면 1번 문제 10분 중에 8명이 맞았다는 것은 충분히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업 시간 많이 했고 3번 문제도 그러고 80% 맞았으니까 맞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4번 문제도 70% 맞았어요. 10분 7분 맞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들은 늘 들었던 얘기들이고 한 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남들이 틀린 거 나도 같이 틀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46번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10분 중에 9분이 틀렸으니까. 자, 봅시다. 46번. 한 줄 한번 잡아볼게요. 첫째, 1번에 뭘 골랐나 그러면 나는 궁금해 죽겠어. 아주 뭘 골라 틀렸나 아주 궁금해 죽겠어. 왜? 틀리는 것도 수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틀리신 분들은 내 용서할 수 있다. 정답 틀렸지만. 그렇지만 틀리더라도
이걸 고르신 분들은 용서받기가 힘든 지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보십시다. 1번에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대리권은 의존 관계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자동으로 소멸하고 또 복대리권의 범위는 잘 선임된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단 말이야. 그때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 관계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지. 받지 않는다.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복대리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 오늘 수업 시간에 맨날 쓰는 게 모든 복대리는 또 써볼게요.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렇죠? 맞아 틀려요? 맞아요. 나를 선임해준 사람이 법정대리인이든 나를 선임해준 사람이 임의대리인이든 복임행위라는 의사표시만 복대리 되는 거지. 누가 선임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복대리된 사람은 없어. 모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그럼 맨날 내가 쓴 게 따라서 복대리인도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야. 세 가지 표현대리가 모두 적용이 있다. 적용된다.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나가서 복대리 선임했는데 그 복대리 나가서 본인 힘으로 뭘 했다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성립해서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었다면 본인은 전체 친다. 복대리에도 세 가지 표현들이 모두 적용이 있다. 그럼 2번 질문 뭐라 했어? 2번 질문. 그런데 2번 질문이요. 성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잖아. 틀렸잖아요. 3번 골라서 틀리신 분은 용서받기가 힘들어. 다 틀린 것도. 근데 다른 건 다 용서해. 3번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대리행위 이게 틀렸어요. 몇 번 강조했잖아. 대리인이 복대 선임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대리행위라 부르면 큰일 난다. 대리행위로서 이 점이 틀렸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맞아. 뒤에는 대리행위란 말은 항상 우리가 대리행위란 말은 뭐가 대리행위예요? 대리 나가서 뭘 했다가 다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대리행위라 부르는 거야. 근데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한 거지. 이게 대리행위라 그러면요. 대리 나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는 뜻이야. 대리인 자기 이름 쓰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로서 이 점은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이 있다. 자, 법정대리인 원칙은 본인에게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 책임의 경감사유, 그럼 뭐죠? 부득이한 사유. 그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되어서 무슨 책임주의로? 과실 책임주의로. 선임감독의 과실 책임주의로 경감되는데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 선임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틀렸죠? 근데 5번 지문, 그러면 5번 지문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제가 그 팔레트강 OX 문제 할 때도 거기 있었어. 요게. 자, 원래 임의대리인들은 원칙은 복인권이 없어요. 원칙 복대 설명할 수 없는데 판례가 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요 지문이에요. 형법편 그셔야 돼. 자, 원래는 임의대리인들은 복인권이 없어야 되는데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가 많아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 해당 대표적인 게 등기, 신청, 대리권이야. 보통 법무사한테 우리가 대리권 주잖아, 이렇게요. 근데 등기 신청 행위는 뭐 서류 다 갖춰주고 절차만 갖추면 꼭 법무사 자신이 가지 않아도 법무사 밑에 있는 직원이 갖다 내더라도 관계없어요.
관계없겠지. 이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는 내가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안성에 땅을 샀어. 난 서울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 잘하는 법무사가 있어서 그 서류를 이 등기 이전 등기 해달라고 잔금 치는 날 매도한테 다 그 서류를 맡겼더니 이분이 바쁘니까 안성을 직접 가기가 좀 뭐 그렇다 치다 포로인 사람이 이걸 킥으로 보냈어요. 잘하는 법무사한테. 내가 저 신청서랑 처음에 다 써서 보낼 테니까 안성 등기 대신 복도식 등기 제출해달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계 등기 신청이에요. 법무사한테 복도식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절차만 갖춰지면, 서류만 갖춰지면, 첨부선 미비되면 누가 제출하든 관계없잖아. 그렇지만 출석주의이기 때문에 등기부편 접수는 안 받아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이 꼭 반드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복대를 금지시키지 않았다면 임의대리인도 복대시킬 수 있다. 등기 신청행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게 26회 때인가 기출지문이에요.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이거 하나는 예외다. 선임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내 잘못이야. 왜 내 잘못이냐? 잘 모르는 지문은 정답 고르지 말라 그랬거든 내가. 거기에 충실해서. 그래. 근데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야. 이 지문은 어쩌다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정답이 되긴 해요. 이거 그대로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면 5번이 아니면 뭘 가서 트집을 잡았을까? 뭘 가서 트집을 잡아갖고 골랐을까? 정답은 5번. 이런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지문들, 예를 들면 46번에 5번 지문, 43번에 5번 지문, 예를 들면 또 42번에 5번 지문, 이런 것들은 현관판 짝짝 거놓고 지문을 익혀주셔야 되는 거야. 크게 이해는 안 돼.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 마지막까지도. 자, 이건 5번이었어요. 자, 47번 문제는 뭐 거의 다 맞았어요. 90%. 자, 47번은 정답이 몇 번이었나요? 5번이 틀렸죠. 5번. 뭐 이 정도야. 자, 5번이 틀렸는데 월권대리에서 권할 초과는 표현대리에서는 내가 준 기본대리권과 넘어서는 월권의 사이에는 같은 종류의 대리권 필요도 없다. 그저 기본대리권만 있다면 같은 대리권 아니더라도 월권대 성립한다. 그런데 5번에 뭐 했어요?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라면, 같은 동종이 아닌 경우에는 맨 밑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면 이 얘기 꼭 해줘야겠네. 이 사람이 시험장만 가면, 이 긴장하면 이 문장이 두 문장만 넘어가도 쓱 읽고 나면 수습하기 안 돼요. 또 이 기억이 막 너무 긴장을 하면 문제도 기억이 안 나.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지문이 이렇게 두 줄 정도가 뭐 문제든 또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4번이 이렇게 읽는데 대충 아는 것 같은데 기억이 또는 더 길어지면 그렇죠. 더 길어지면 이만큼은 더하지 뭐 더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 소절이랑 어디만 보라고 해가요. 이 마지막 소절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할 때는 이 중간 다 건너뛰고. 그러면 항상 그래야 돼. 항상 그래야지 다 두 번씩 읽을 수 없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5번 지문도 봐보세요. 이 지문을 알고 있는 지문이라면 5번에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는 맨 밑에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확인할 때는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항상 헷갈리면 5번에 이게 이제 월권대리란 말은 안단 말이에요. 뭐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닌 거 막 읽었어. 동종이 아니라면 기본대리권과 그 넘어서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라면 맨 밑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틀렸잖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같은 종류 대리관에서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첫 소절과 마지막만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아요. 헷갈리면 오히려 더 좋아. 중간 거 다 건너뛰어버리고. 중간은 전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정답으로 결정하진 않아요. 항상 마지막 지문, 첫 소절과 마지막 지문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근데 4번 지문 뭐냐? 물론 기출지문이에요. 4번 지문은 뭐냐면요. 여기 4번 지문 읽어볼게요. 사원청에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
총유. 총유는 개인의 목인 지분은 없어. 보세요. 총유를 처분할 때는 사원체 결의를 하는 건데, 근데 대표자가 우리가 총유재산과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 그럼 정종땅, 문중땅, 이 대표적인 총유예요. 이 문중땅을 문중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맞아요. 있다 그러면요. 아니, 있다 그러면 종종의 대표자가 팔아먹은 것도 상대방이 믿는 선임 무과시라면 책임지려 하는 거죠. 종원들이. 이 정도 매매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대표자는 대표자란 말을 썼어요. 대표. 법인의 대표가 예를 들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는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표자들은 대리인이 아니야. 그런데 대리 문제 풀 때 대표자가 이 말을 쓰면 대표는 대리인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하는 월권대가 되건 뭐가 되건 번위가 대리인세 뭐는 있을 것.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사고를 쳐야지 월권 대리 편대 논하는 건데 대표자는 대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편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야. 대표자란 말만 쓰면. 대표자는 대리가 아니야. 그래서 기본 대리권도 없는 거야. 이거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 이 두 지문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올 만한 지문이야. 그대로 기억해 주셔야죠. 10번 문제, 48번 문제, 다 맞으셨어. 잘하셨어. 4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매했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이제 무권 대리는 안 틀리시네. 그러면 이제 10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 또 확보했어. 왜? 쾌역의 무권 대리는 최근 7번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7번 연속 물었으니까 또 나오겠지 뭐. 무권 대리, 개혁의 무권 대리.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본인은 갑이요, 을은 대리인이요, 상대방은 병이야. 1번에 병이 상대방 병이 이때 상대방 병이 갑에게 상당 기한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진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어. 상대방이 최고했어. 이때 상대방이 최고할 때는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를 문장에 안 썼어. 그냥 병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인지 악인지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최고는 누가 가능해요? 최고는 선이 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를 물으면서 병이 선인지 악인지 나열하지 않아도 관계없어. 선이 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병이 상당 여정에서 최고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이 없었다면 그 없었던 경우에 밑줄에서 없었던 경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바라지 않으면 이것은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그럼 질문 안 나왔지. 만약 시험 문제가 상대방이 상당 기간 정해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도달치 않으면 확답을 도달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다? 발신주의. 여기만은 조심하셔야 돼. 속일 수 있어요. 계약의 무건들에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은 뭐 했을 때 바라지 아니하면 도달치 아니하면 틀려. 발신주의야.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확답은 발신주의지. 도달치 않으면 도달주의가 아니라는 거. 이거 18회 때, 19회 때 속였어요. 이거 유일하게 발신주의야. 총칙에서.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건데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그런데 4번은 왜 틀렸나요? 4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미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무슨 책임을 진다? 무권대 상대의 책임은요. 무과실 책임, 전 책임을 짓는다. 그래서 무권대에 있어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해 주지도 않고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고 사고친 무권대리 행위 능력자라면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 전 책임을 짓는다. 무과실 책임주의.
무관심에 딱 써는 게 좋죠. 네.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어쨌든 뭐 한 번 빼놓고는 다 맞췄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43번 문제, 48번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굉장히 자주 했기 때문에 익혔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것들은 잘 맞춰요. 자, 그런 다음에 49번 문제 48번 문제는요 100% 맞췄어요. 10분이 다 맞췄어요. 10명 중에 답안 내신 분 중에 49번은 10명 중에 1명 맞췄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49번 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려웠다는 거지. 이게 어려웠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 여기 총칙 나오면서 6번 문제, 9번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생각보다. 왜? 10분 중에 9분이 틀렸으니까 한 번만 맞췄으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그중 중요한 문제예요. 49번에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내린 병의 동의도 없이 을에게 매도했어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병은 법정 대리인이요 갑은 미성년자예요. 을은 상대방이야. 다음 중 옳은 것은 한 문제 한 점 볼게요. 1번 좀 봐보세요. 미성년자 갑이 법정 내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취소했어요. 미성년자 자신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사강차 4가지 의사표현 본인 자신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했어요.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미성년자 쫓아가서 미성년자입니다. 이 매매계약 취소합니다.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미 땡. 한번 취소했는데 뭘 또 취소합니까? 그렇죠? 틀리는 거야. 미성년자 취소하면 다시 취소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미성년자도 정당한 취소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취소한 날 떨어지면 다시는 추인할 수도 없고 다시는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틀렸어요. 2번 볼까요? 미성년 갑은 자신이 성년이 됐다면 이때부터 3년 내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는 무한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거나 또는 5할 또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야 돼.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는데 추인할 날이 뭐냐? 이 미성년자라면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게 사기강박당 맺은 계약이라면 사기강박을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미성년자는 뭐가 된 날로부터?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집 맞는 집 틀린 집 뭐냐? 맞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뭐냐? 의미. 이걸 물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벗어난 날. 미성년 자신은 내가 18살 때 매매했다면요. 만 19세 된 날부터 3년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사기강박과 맺은 계약은 사기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년 지나면 안 돼요. 법률한 날부터는 계약 맺은 날부터 10년이고 이건 계약일로부터 10년이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기간이 와버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정확히 묻고 있어. 그럼 갑은 자신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답 2번이에요. 그런데 3번에 의매매계약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했다면 미성년을 어디서 취소했다면 제한능력자 미성년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미 땡. 제한능력자 측은 미성년을 취소할 때 미성년 측은 언제나 선여 논할 것 없이 언제나 현존이익 반환. 남아있는 현존만 반환하는 거야. 미성년자를 거래한 상대방 을은요. 선이었다면 현존이익, 악이었다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미성년자 측은 선의하게 논할 것 없이 언제나 현존이익만 반환하잖아요. 틀렸잖아. 이거 틀렸잖아. 네 번째,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을과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미성년 자신도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어요. 자, 미성년자인 상태, 미성년자 쫓아와서 저 미성년자입니다. 어제 매매한 그거 취소합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저 미성년자인데요. 저기요 어저께 거래한 거 추인합니다. 라고 취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신은 단독으로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어요. 3번 지문, 4번 지문 틀린 거예요.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뭐 할 수는 없다? 추인할 수는 없다. 5번에 병이 상대한 병이 우위 매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의 부모가 우위 매매 계약이 취소할 수 행위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도 이미 땡. 추인은 무건의 추인이건 무형의 추인이건 시성의 추인이건 이것이 무건들임을 이것이 무효임을 이거 취소할 수 행위는 본인이 뭐하고도 알고 해야 돼. 모르면서 하면 추인이 아니야. 뭐만 모르게도 관계없어. 뭐만 법정 추인. 추인 네 가지가 있잖아. 무건의 추인, 무형의 추인, 취소행의 추인, 법정 추인이 있는데 무건의 추인, 무형의 추인, 취소행의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서 해야 된다. 모르면서 해도 추인 효과가 그럼 틀리는 거야. 법정 추인만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지만 나머지 추인은요. 알고서. 이해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좀 귀찮아도 제가 심화 강의 시간에 요약 정의 시간에 추인 네 가지 이렇게 외우라고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필기를 한 3번쯤 한 것 같아. 무건의 추인, 무형의 추인, 취소행의 추인, 법정 추인에서 주의할 문장들. 그래서 칠판에 한 3번 정도 필기했어요. 찾아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많이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암기해야 돼. 요즘은 2번만 나머지 다 틀린 지문이다. 자, 그런 다음에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49번 문제는 요 정도 문제를 맞추면 제가 볼 때는 딱 8점이야, 이게. 8점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자,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좋아요. 틀린 거, 근데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어. 왜? 10분 중에 8분 틀리고 2분 맞아서 2분. 그래도 왜 틀린 걸 이해하느냐? 모르는 지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지문 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볼까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을 뿐 담보할 수 없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우리 뭐라 불러요? 기대권. 기대권도 재산이다, 재산이 아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기대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정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하다. 뭐든 다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되어 있어 지금요? 처분할 수 있을 뿐 담보할 수 없다. 이 틀렸죠? 예. 이게 가등기 잡히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 잡힐 수 있다. 담보가등기 잡힐 수 있다. 기대권도. 두 번째, 정지조건 후 법률행위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이미 땡. 조건 성취는 원칙은 소급하여 있다 없다? 없다.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 그날로부터 그래야지. 소급하여 이미 땡. 세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다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 뭐야?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진 조건. 기성조건이 정지라면 기정유. 근데 여기 뭐예요 지금? 기정무. 틀렸네요. 네 번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예요? 전체가 무효예요? 법률 전체가 130번이야. 그 조건만이 무효. 이미 땡. 전체가 무효된다 그래요. 전체가. 사람을 살해하면 그럼 전체가 무효돼야죠. 다 틀렸어요. 5번만 맞았어. 5번만. 그런데 5번이 사실은 기출지문인데 이게 기출지문이지만 좀 어려운 지문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잘 안 했고 왜 기한 얘기는 내가 많이 무시했거든. 그런데 형광펜 하나 그셔야 되는 거야.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이란 말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뭘 소멸시키는 이거를 형성권적이라고 불러요. 형성권적 기한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이게 사실은 기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들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만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얘가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준 조건이 뭐니 그 대신 내가 돈 3억 빌려주겠다. 내 이자도 안 받겠다 내가. 그 대신 3년 뒤에 갚기로 하고 그 대신 네가 일을 해달라. 일을 해달라. 네가 만일 네가 퇴사하게 되면 돈은 즉시 갚는다. 이게 기한이 상시 특약이야. 3년 계약기간을 주면서도 만일 퇴사하면 즉시로 갚기로 한다. 그런데 퇴사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채권제점에 보면요. 내가 돈 갚아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는 것뿐이 퇴사했는데 에이 내비둬라. 한 3년 뒤에 갚기로 했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요. 3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기한이 상실 특약이 있었더라도 그런 특약이 발생했을 때 이 채권자가 주장했을 때 돈 갚는 거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자동으로 돈 갚아야 되는 건 아니란 뜻이야. 여기 주장할 수 있는 형성적 권리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좀 말이 어려워요. 그 지문 익혀주세요. 그대로 나오면 그냥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 지문도 기출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요거. 좋아요. 이거 그대로 기록해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교육은 참 놀라운 거야. 참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교육의 힘은 참 위대한 거야. 다 맞았어. 51번. 다 맞았어. 하도 하더니. 그래서 남의 땅에 몇 번 얘기한 거야. 몇 번 나온 거야. 남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병한테 일부러 임대 줬다면 돈사 갑은 쫓아가서 무단 건물 임차인에게 쫓아가서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무단 지은 건물의 임차인 병에게는 뭔 요구할 수 없다. 철거는 요구할 수 없다. 근데 무단 신축자이자 임대인에 쫓아가서는 다 요구할 수 있지만 뭔 요구할 수 없다. 퇴건 요구할 수 없다. 이 지문 그렇지만 최근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지문 자주 하니까 역시 이거 다 맞았어요. 정답은 3번이고 잘하셨고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볼까? 52번 문제 맞히면 공부 되신 분이야. 되신 정도가 아니야. 합격이 합격. 이 정도 문제 맞히는 분이 딱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다 75점 정도 70점에서 75점 들어가는 실력이에요. 공동 문제. 이 침을 읽어서 이건 맞았지 이건 틀렸지 하면서 이걸 4번까지 읽어가면서 맞출 수 있더라. 공부량 충분히 된 거야. 충분히. 봅시다. 물건 그럼 몇 명이 맞췄느냐. 52번 문제는 10분 중에 6분 맞췄어. 그 6분은 70점 나와요. 시험장 가면 100% 나와요. 50번 가보세요. 4번까지 오면서 얼마나 짜증을 부렸을까. 시간 없어 죽겠는데 더럽게 길어 막 이러면서 4번까지 왔잖아. 그래도 1번에 토지가 포락되어 그 효용을 상실한 게 포락은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더라도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다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포락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소멸은 무슨 소멸? 토지 소유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흙이 떠내려와서 다시 성토더라도 다시 생긴 토지는 종전 소유자 소유권 준다 안 준다? 안 줘. 다 뭐 어떻게 한다? 국유로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맞아요. 없다 맞아요. 이번에 을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그 지상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해줘서 병한테 지상권 위에 다시 저당이 잡혔어요. 근데 지상권자 갑이 그 저당권을 그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하는 거지. 혼동이지. 내 거 잡히고 저당 줬는데 저당을 내가 취득해버리면 내가 내 지상권 경매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혼동이 되는 거지. 소멸한다. 맞아요. 세 번째 응용한 거야. 갑소유 건물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했고 병이 그 건물에 저당을 지금 1번 대항력 을, 2번 병이었다면 후일 대항력 임차인 을이 갑으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해도 대항력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소멸해버리면요. 후수의 저당권의 순위가 1순위로 올라서잖아. 자기가 손해봐.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4번은 왜 틀렸나? 4번에 병소유 토지의 갑이 1순위 저당권, 을이 2순위 저당 설정되는데 갑이 1번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면 갑의 저당권은 존속할 경우에는
의뢰 저당권 1순위가 된다. 그럼 이게 소멸한다는 얘기잖아. 이때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1번이 취득하면 존속, 2번인 을이 취득하면 소멸.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응용한 거야. 이게 의뢰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는 얘기는 갑의 저당권이 혼동 소멸 된다는 얘기잖아. 틀렸잖아요. 후순위가 있을 때 소멸치 않는다. 순위가 승진 올라올까 봐. 틀렸죠? 자, 5번에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의 저당권을 취득했어.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전세권, 2번 근저당. 근데 1번 전세권 을이 부동 증여받으면 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소멸해버리면 후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1순위 올라서잖아. 지가 손해보잖아. 계속 그 얘기죠? 그래서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어떤 분은 지금 나 이거 안 된다. 머리만 복잡하고 기소에서 웽웽거리 울기만 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랄까 반복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그리고 이 등기법을 너무 모르는 2차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야.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등기를 그려가면서 이래서 소멸이지 이래서 소멸치 않지 만 처음에 나왔어. 이거를 여기 등기를 그려가면서 아 요게 갑의 토지에 1번에 을이 전세권을 2번에 병이 저당권을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건 소멸치 않네. 이게 소멸하고 승진하는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이 한 문제 푸는데 3분지나 3분 그렇게는 풀 수가 없는 거야. 이 혼동 문제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시험 보러 갈 때쯤에 혼동 문제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이건 소멸이지 소멸치 않는다. 그 정도가 되면 2차 과목도 된 거예요. 등기법도 돼요, 이게. 근데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어려워, 이게. 근데 제가 일일이 등기를 그려줄 수가 없어. 나와도 등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패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근데 어쨌든 4번이에요. 이거 맞히면 이거 확보했어요, 이건요. 4번만 틀렸다. 53번은 잘하시는 전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틀렸어요. 10분 중에 9분 맞았어요. 이거 다 볼까요?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은 그 등기 명의는 지나간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에 기인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미 땡. 등기 추정력은 지나간 전 소유자건 3자건 이 사람 누구한테도 다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명의자는 지난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은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땡. 그 다음에 3번 지문 형 앞에 거야죠. 맞는 지문. 그대로 맞는 지문이야, 이거는. 이건 여러분들,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유명한 지문이야. 추정력 얘기 나오면 이 지문은 잘 나와요. 맞는 지문. 쫙 끊으셔야죠.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면 원래 불법 말소된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불법 말소된 것은 비록 말소 회복 등기 되기 전이라도 추정력은 있다 없다? 있다. 말소 회복 등기가 되어야 그럼 오히려 틀려. 불법 말소된 등기는 비록 아직 말소 회복 등기 전이라도 추정력 인정한다. 이 점이 틀리냐면요. 불법 말소된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 되기 전에는 말소 회복 등기 되기 전에는 추정 인정할 수 없다면 틀려 오히려 반대로. 말소 회복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추정 그대로 인정된다. 4번 지문도 유명하죠? 4번 지문도 3번, 4번 그대로 형하며 거놓고 익혀주셔야 돼. 추정력 문제 나오면 이런 것도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에 익혀서 맞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설명 안 되지만 추정력 얘기 거의 나온 확률 8, 90%야. 5지문 중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만난 지문 5지문, 3지문은 만나. 그대로 여기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54번 문제 볼까요? 54번 문제. 을은 생각보다 사람들께서 여기 51번, 52번, 53번, 54번, 물법 55번 이 물법부터 들어오니까 갑자기 점수가 좋네요. 이게 물법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 선생님이 훌륭했어. 아니 셀프 칭찬 그래요. 안 하니까. 54번에 을은 갑소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했다. 갑을 병 세 사람은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합의했다. 미등기 전매. 3자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5번 왜 틀렸나 볼까요? 5번 질문이 정답인데 5번에 만약 을은 뭐라 불러요? 우리가 갑을병할 때 을을. 미등 전매에서 을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중간자를 보고 싶죠? 뭐 중간, 뭐 매도인, 또는 중간 매수인 이렇게 불러 좋아요. 네, 을 중간자 꼭 붙이죠? 중간 매도인 을이 병에게, 최종 매수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기청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최초 매도인 갑에게 통지했다면 이 통지한 사실만으로도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이미 통지한 것은 합의다, 합의가 아니다. 합의가 아니다. 3자 합의가 있으려면 합의 몇 개 있어야 돼? 3자 합의,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합의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이렇게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합의가 되고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통지한 것만 갖고는 합의가 아니지. 5번은 틀렸어요. 4번 질문도 참 유명한 질문이죠. 그래서 잘 봐보세요. 최종 매수인이 3자 전 합의가 있어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권이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이 얘한테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 거예요. 안 준 돈 있다면 이 돈 받을 때까지는 얘 이 등기청 거절할 수 있어요.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권이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거 아니고 또 얘가 등기 청권이 있다고 해서 얘 등기 청권이 소멸하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아. 또 얘 등기 청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 청권이야. 미등 전매했을 때 최종 매수인이 얘를 대의해서 청구하건 합의가 없다면 대의해서 합의가 있다면 직접. 어쨌든 이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 뭔 아니다. 물권 청권은 아니야. 하지만 채권적이지만 소멸 시효에 걸린다, 걸리지는 않는다. 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들 참 중요한 질문들이죠. 이렇게 이런 질문들. 네. 미등 전매기도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55 맞히면 뭐 너무 잘한 거야, 완전. 등기가 있어야 등기하여야 물건 취소하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가 뭐예요? 4번. 현물 분할은 뭐하여야? 등기하여. 합의에 의한 현물 분할. 합의자가 들었잖아. 합의에 의한 뭐예요? 분할 등기하여야. 조정은 뭐야? 조정은 등기하여야. 분할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하지만 조정, 합의는 등기하여야. 정답 몇 번? 4번. 이거 우리 자주 풀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 문제가 꼭 2문제 이상 나오는데 한 문제는 거의 고정이다 싶어. 186조? 186조. 등기해야 되는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한 문제. 등기의 권리 추정력, 미등기 전매, 등기 청구권. 요 중에 한 문제는 확률이 크지, 이렇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또 56번부터 또 쉬었다가 간단하게 좀 보자고요.